7월 미소비 지출이 급증해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9월 금리 동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61%나 아직도 근근히 먹고 산다고 밝히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 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다수 업체들이 9월부터 출근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주 5일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수혜자들이 360만 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6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미리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7월 소비 지출이 0.8%나 급증해 물가도 다시 3.3%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도 흔들리고는 있으나 9월에 동결하고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란 예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자들이 7월에 소득보다 돈을 훨씬 많이 써서 물가를 다시 오름세로 바꿔놓았으나 기준금리 전망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 지출은 7월에 전달보다 0.8%나 급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에 0.6% 증가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7% 증가를 웃도운 겁니다. 특히 미 국민들은 7월에 개인 소득이 0.2%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소비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은 0.8%를 늘린 것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지갑을 계속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미국민들은 그로서리 식료품부터 의류, 의약품, 자동차, 가구 등 상품을 사는데 지출을 0.7% 늘렸습니다. 주택과 헬스케어, 보험, 외식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은 0.8% 증가시켰습니다. 미 국민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국내 총 생산에서 68%나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분기와 2분기에 2%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 지출이 급등함에 따라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자연스럽게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연율로 6월에 3.0%에서 7월에는 3.3%로 올랐습니다. 보름 전 발표된 대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도 6월 3.0%에서 7월 3.2%로 오른 바 있는데 미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한 물가인 PCE도 비슷한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6월 4.1%에서 7월 4.2%로 소폭 올랐습니다. CPI에 이어 PCE 물가도 1년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흔들리게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올해 전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행한 연설에서 9월 20일에는 스킵, 건너뛰기로 동결하고 11월 1일이나 12월 13일 중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1일 전망에서 연준이 9월 20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이 88.5%에 달해 9월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연준이 한 번 더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동결 가능성은 51%로 인상 가능성 44%보다 많았으며 12월 13일에는 동결 50.1%, 인상 38.8%보다 우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 61%나 아직도 페이첵 투 페이첵, 즉 근근히 먹고 산다고 밝히고 있어 물가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민 비율은 올해 초 60%에서 7월 현재 61%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어서 서민 생활고가 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다고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고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이중고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61%나 페이첵 투 페이첵, 즉 월급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1월에 60%에서 오히려 1%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연방당국이 발표하는 40년 만의 물가 급등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다고 하지만 기준금리가 11번이나 올랐음에도 물가는 생필품과 서비스, 주거비 등이 여전히 높아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는 정점이었던 지난해 6월에는 9.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년 만인 올 6월에는 3%로 떨어졌고 7월에는 3.2%로 다시 올라갔지만 정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돼 있습니다. 대신에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여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5.25 내지 5.5%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2배 이상 급등해 현재 30년 고정의 경우 7.23%까지 올라 있고 신용카드 APR은 1년 만에 16%대에서 22% 이상으로 대폭 올라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미국민들의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서 강하게 체감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첵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소득계층으로 보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서는 78%나 돼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소득자들도 65%는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해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서도 44%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70%는 고물가의 고금리, 낮은 저축 때문에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45%만 비상금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중 25%는 5천 달러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다수 업체들과 공무원들이 9월부터 대부분 출근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주 5일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수는 주 2, 3일 출근해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출퇴근 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새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출퇴근 근무 형식의 일대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멀로 불리는 새 출퇴근 형식은 재택근무 대신 출근 근무를 늘리되 주 5일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 4일 노동절 직후부터 연방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재택근무 대신에 출근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반 회계감사원 GAO에 따르면 24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의 출근율은 25%에 불과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무실과 건물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최근 각 부처의 지시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9월부터 일주일에 3일 출근을 의무한 것은 물론 출석을 근무 성적 평가에 반영한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재택 또는 원격 근무 확산으로 성수기를 누렸던 줌 회사마저 최소 이틀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줄이고 출근 근무로 바꾸고 있으나 다수의 기관들과 업체들은 화이트 칼라일 경우 주 5일이 아니라 4일 근무로 바꾸는 곳도 많은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식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 결과 9시에서 5시, 즉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오후 3시에 퇴근해 학교에서 자녀들을 픽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 출근하거나 이른 퇴근 후 재택 원격 근무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와 생활 시간대, 상거래 시간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360만 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3만 5천 달러에서 새해부터는 5만 5천 달러로 대폭 올려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폭 증가시킬 방침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더 많이 받도록 정책 규정을 바꾸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연방관보에 게재한 1차 제안을 통해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재 35,600달러에서 앞으로 55,000달러로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주당 1,059달러, 연봉으로 55,000달러를 받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의 1.5배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미국 근로자들이 360만 명이나 증가하게 된다고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차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수정 여부를 결정해 최종안을 다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대폭 올린 동시에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초과 근무 수당 자격 확대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4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에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23,700달러에서 35,600달러로 50%나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는 4년 만에 다시 55,000달러로 크게 올린 겁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360만 명 가운데 헬스케어와 소셜 서비스 업종이 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제조업과 소매업이 각 30만 명씩 차지하고 호텔과 식당 레저 업종에서는 18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소매업과 식품, 호텔과 식당, 제조업 등에서 초과 근무 수당으로 첫 해에만 근로자들이 120억 달러를 더 받게 되지만은 업주들은 120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매니저급은 월급 액수와 상관없이 제외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월급은 안 올려주고 매니저 타이틀만 남발하는 악독 고용주들도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봉급 근로자들이 1억 2,150만 명이 있으며 58%는 시간당 임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42%는 고정급인 샐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봉급 근로자들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종사자들은 기존의 15%에서 새 정책이 시행되면 30%로 2배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6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미리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머그샷에 이어 최초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영상 생중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수모로 꼽혔지만 선거전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는 최초의 머그샷 사진을 찍은 반면에 첫 법정의 영상 생중계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변호사가 대신해 9월 6일 직접 출두 없이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플리낫 길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풀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두해 소명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며 9월 6일 직접 법정 출두가 없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신에 서면으로 공갈법 위반과 공직자 불법 강요, 위조 모의 등 13가지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법률은 형사 피고인일지라도 소환되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두시키거나 아니면 서면만으로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두를 포기하고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당초 9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됐던 법정 안팎의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들어 4번의 형사 기소에서 3번의 경우와는 달리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서는 주법에 따라 최초로 머그샷을 찍고 법정한 모습이 생중계되는 순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모의 장면으로 꼽히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그샷 범죄인 사진을 오히려 대선전에서 적극 활용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밤 머그샷 사진이 공개된 후부터 불과 사흘 만에 710만 달러가 모금됐으며 토요일 하루만 해도 418만 달러나 몰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X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재개하며 머그샷 사진을 스스로 공개하고 기부 링크까지 함께 올려 지지표 결집과 선거자금 모금에 활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올 들어 4번이나 형사 기소됐지만 올 1분기에 1,500만 달러를 모금한 데 비해 2분기에는 3,500만 달러를 모금해 2배 이상 급증시켰고 현재 3분기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 현재 53.6%로 2위 드산티스 주지사의 13.5%나 첫 토론에서 기세를 올린 백만장자 창업자 라마스와미의 7.3%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